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되신 거 569페이지로 가서 다 이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별거 아니에요. 회사는 1274 문제 볼게요. 다음은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기준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반영하여 작성하시오. 자, 그럼 지금 당기순이익, 가산조정, 차감조정,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최저한세를 계산하니까 앞쪽은 정보값을 줘요, 그냥. 그럼 여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럼 최저한세 계산해야 되는 적용 대상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만 최저한세를 계산해야겠네요. 자, 그럼 기납부세액이 있고 뭐 중간연합세액, 원천납부세액 뭐 이것만 있으니까. 자, 그럼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하기 전에 항상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와서 최저한세 위치가 여기잖아. 그럼 최저한세 계산하기 전에 먼저 산출세액까지는 내야 돼요. 선생님마다 스타일은 틀리지만 저는 여기 전까지, 한마디로 최저한세 계산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전부 다 먼저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컴퓨터가 여기 값을 가지고 여기에 얼마 공제받아라고 불러와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편해요, 저는. 그럼 우리 문제 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억 5천만 원이고 가산조정은 1억이고 차감조정은 1억 5천. 더 이상 여기에 정보 있나요? 뭐 기부금 한도총화나 2월의 송금산입이나 2월 교통금이나 비과세나 소득공제 이런 정보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하면 일단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이제 메뉴에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가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들어갔나요? 여기에서 불러오기 하고, 자, 불러오기 하면 방금 우리가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불러와진 거예요. 그 입력하고 저장 안 하면 여기 안 불러와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최저한세를 생각하기 전에는 이대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세 표준이 3억이죠. 그럼 우리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7%예요. 그럼 7% 하면 최소 2,100만 원은 받고 싶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 2,100만 원 받고 싶은데 지금 세액 공제가 얼마죠? 우리 최저한세 적용이 2천만 원 있죠? 그럼 2천만 원을, 자, 여기는 감면이고, 지금, 여기는 지금 감면이고, 여기는 세액 공제예요. 그러면 세액 공제 칸에 2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지금 4천인데 2천만 원 하면 2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컴퓨터가 1,000만 원 빼고, 이번에는 1,900만 원만 받으라고 내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거 어떤 표현인지 이해갔나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2,000인데 최소 받고 싶은 게 2,100이라서 이번엔 1,900만 원만 받고, 그래서 세금 2,100 나오도록 하고 1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2월 공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1,900만 원 이것만 공제받아라는 거죠. 그죠? 그냥 쓰기만 하면 컴퓨터 계산해 주니까. 그럼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어요. 그럼 이 1,900만 원 구한 걸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여기에 1,90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 1900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럼 2100만 원이 세금이 나왔는데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이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외국 납부 세액공제 700만 원 있네요. 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700만 원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저한세 적용 제외예요. 그러니까 1400이 나왔죠. 그런데 중간 연합세액이 1000만 원 있고 원천 납부 세액이 300만 원 있다. 써주면 이번 납부할 세금은 100만 원만 있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 끝이에요. 남들 말할 때 뭐 거창한 것 같은데 별거 없죠. 그냥 쓰면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만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번 공제받을 값 구해가지고 여기 넣어주면 끝인 거예요. 오히려 부가세 신고서보다 간단하죠. 얘가. 그죠? 자, 준영 집에서 추석 때 할 거 없으면 연습해봐야 돼요. 지금 저하고 같이 하니까 쭉 쓰는데 혼자 봤을 때도 그냥 당연하게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622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278. 자, 622페이지 펴셨죠? (5번)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자, 이번엔 계산서상 단기순이익, 가산조정, 차감조정, 기부금 한도초과 2월에 송금산이 방고 있고 2월 교손금 있는데 2017년 귀속분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 자, 17년도 거니까 2월 교손금 공제되겠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있네요. 자,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 가지고 최저한세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2020년 3분기에 해당하는 일용 근로자 급여 1,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누락하였다. 자, 우리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언제 하죠? 자, 우리 흔히 1분기라고 말하는 거는 얘는 4월 30일까지, 2분기는 7월 31일까지, 3분기는 10월 31일까지, 4분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는 1%. 그런데 3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자, 인터넷이나 다른 데 거 조회하신 거는 참고하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첫 번째 옛날에 쭉 해오던 거는 4분기가 2월 28일까지였어요. 2월 말일까지. 그랬다가 그때 당시에는 얘가 2%고 근데 3개월 이내 하면 1%였다가 다시 이제 분기 다음 달 10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분기 다음 달 말일로 바뀌는데 그때 1%하고 감면하면 0.5%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 0.5%인데 이거에 대한 가산세도 모르겠다. 그러면 가산세 계산서 가면 미제출 가산세에서 지급명세서 적혀 있죠. 여기에 클릭해 보면 두 개 있어요. 얘가 1%, 0.5% 적혀 있죠. 얘가 3개월 이내 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라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 이거 가지고 보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제출 자체를 안 했잖아. 그래서 1%인 15만 원이 가산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은 128만 원이고.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로 가서, 자,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억 3,145만 원, 가산조정이 4,791만 원, 차감조정이 3,517만 원. 자, 기부금 한도초가 2월액 송금 산입이 325만 원이고, 자, 2월 교손금이 공제되는 게 500만 원 있고, 더 이상 우리 산출세액 전에 입력할 거 없죠?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세전세 조정계산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여기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번엔 감면이니까 21번 칸에 450만 원 쓰고, 그러면 이번에 공제되는 건 407만 8,200원만 공제하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이 금액을, 자, 여기 17번 칸에 407만 8,200원이다라고 쓰고, 다음 외국납부세액 공제 150만 원이고, 가산세 15만 원이 있죠. 그리고 중간연합세액 127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도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장. 결론적으로는 포인트가 세전세 조정계산서에만 잘 들어갔다 오면 되죠. 자, 또 풀어볼까요? (691페이지) 1284.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김해물산 주식회사의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당해 자료를 참조하여 최저한세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를 고려한 후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 우리 일단 기본 문제는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인데, 우리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 중복 적용 배제를 고려하라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적혀 있는 게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하고 있는 게 두 개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 저특법에 의한 감면은 이중 공제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뭐 받죠? 당연히 큰 거 받을 거니까 얘는 안 받겠죠. 그죠? 그리고 세액 공제는 2월 공제가 있는데 감면은 없어요. 그래서 감면을 우리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도 위에 적혀 있는 거예요. 먼저 빼고 세액을 가지고 아래서 할 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순서 적혀 있는 대로 쓰면 알아서 컴퓨터 해줄 거니까 얘 두 개만 할 거예요. 얘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고 얘는 적용이니까 얘 가지고 최저한세 계산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자, 여기에 당기순이익 이거 쓸 거고, 자, 법인세가 있죠.
근데 아래 보니까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내역이 있는데 법인세가 여기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럼 따로 안 봐도 되겠네요. 그럼 가산 조정이 이 금액이고 차감 조정이 지금 이 금액이겠죠. 여기가 가산 조정, 여기가 차감 조정. 자, 금액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 쓰면 되고, 자, 정기 2월 교손금 발생 및 증감 내역이 있는데 14년, 15년 둘 다 문제 없죠? 그러면 2월 교손금 명세서에서 아직 우리 공제되는 기한 내의 금액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합쳐서 이따가 2월 교손금에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뭐 세액 공제는 앞에 먼저 정리했었고, 기타에 단기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비 중 간이 영수증 수취한 금액이 합계액이 580만원 있다. 자, 3만원 초과하는 거 적격 증빙 안 받으면 가산세 몇 %죠? 2%죠. 우리는 무조건 가산세 계산서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자, 지출증명 서류 얘가 우리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가산세 대상이고 옆에 2%라 적혀 있죠. 야, 우리 컴퓨터 전산인 게 천만다행이죠. 그죠? 자, 그럼 2%니까 580만 원에 2%면 11만 6천 원인가요? 그죠? 그게 가산세가 되겠네요. 중간연합세 있고 분납한대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봤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로 가서 단기 순이익이 6억 1172만 7,800원이고 가산조정 1억 1,800만 7,400원, 차감조정이 956만 7,200원이고 2월 교손금 이 두 개 14년 15년 더하면 4,642만 원이네요. 자, 더 이상 정보 있나요? 산출세액 전 정보 없죠? 그러면 저장 버튼 누르고, 여기까지 쓰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이번에 우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으로 감면 21번에 7,302만 원이다라고 쓰면 이번엔 공제는 얘는 이것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2월 시키는 건 아니에요. 빼라고만 의미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 이번에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쪽에 6,758만 7,240원 쓰고, 다음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244만 원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고, 방금 가산세 얼마였죠? 11만 6천 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 2,050만 원. 분납하는 것 48번에 클릭하면 금액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422만 2,360원. 그럼 1차 연도는 1,000만 원 최소한 무조건 받을 거라 그랬고,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라서 1,011만 6천 원 나오는 거예요. 1차 분이.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죠. 전산이니까 컴퓨터 활용을 잘하면 얘네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활용만 정확하게 잘 하시면 되니까. 자, 다음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738페이지로 가서 (1, 2, 8, 8) 근데 시험 문제가 법인세 문제가 어려운 게 좋아요. 왜냐하면
출제위원이 법인세 쪽을 어렵게 내는 사람이 있고 회계부가소득 어렵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법인세를 어렵게 내는 게 합격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6점 다 나가는 경우가 없거든. 그런데 회계부가소득은 어렵게 내면 그 문제는 통으로 다 날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세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사실 좋긴 좋아요. 지금까지 거의 대다수 봤을 때 막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합격하고 있고 막 그런 게 법인세 어렵대요. 왜냐면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고 점수는 3점 나오고 있고. 그래도 자 5번 문제 볼게요.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모두전자의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및 세제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있고 입금 산입 있고 기부금 한도초가 있고 공제 가능 2월 교손금. 심플하게 정보 다 주네요. 자, 소득공제가 있죠. 못 보던 글자죠. 그럼 소득공제 5천만 원. 자, 그리고 세제한세 대상 소득공제 금액이 3천만 원. 그럼 소득공제가 5천인데 세제한세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는 3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두 개 다 어떻게 쓰는지를 이따 볼게요. 단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은 500만 원이고 세제한세 대상 세액 감면 금액에 해당한다. 다 말해주네. 이 500만 원이 대상이고 중간연합세액 500, 원천납부세액 25만 원. 자, 그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가서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억 2,050만 3,230원이고 가산조정 1,345만 200원. 차감조정 없고 기부금 한도초가 45만원 나왔고 2월 교손금 1,500만원이고 소득공제 5천만원이다. 자, 여기까지 쓰셨죠? 그러면 소득공제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세제한세 조정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그럼 불러오기 하면 여기에 소득공제 금액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5천만 원이다라고 쓰고 쓰셨나요? 근데 그 옆에 세제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여기 17번에 금액 3천만 원이다라고 쓰고 앞에 제가 쓴다는 게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써줄 거란 의미예요.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감면하기 전에는 이렇게 계산되는데 세제한세 적용되는 게 3천이니까 이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500 있죠. 그러면 500만 원 하면 이번에는 이 금액만 공제받아라는 거죠. 감면받아라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을 자, 저장하고 여기에 298만 2,103원이고 그 외 세액 공제나 감면 없고 중간연합세액 500만 원, 원천납부세액 25만 원. 되셨나요? 그리고 분납해라 없네. 그럼 이대로 저장. 분납하고 싶어도 못하죠. 1,000만 원 안 돼서. 자, 이제 또 특이한 문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를 3번을 쓰는 거. 자, 문제는 667페이지.
이때가 사람들이 제일 웅성웅성했던 문제예요. 자, 667 회사는 1282 신라산업. 준비되셨나요?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중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지금 여기에 우리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참조한다. 자, 그럼 결산사는 당기순이익이 있고 가산조정, 차감조정,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 얘는 최저한세 대상이네요. 그리고 단기 발생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있고 정기 2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얘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네요. 정기 적용이었는데 다 못 받고 500만 원 이월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번에 반영시켜 볼 거예요. 자, 중간인하세액 없고 원천 납부세액이 있고, 자, 당연히 유리한 대로 갈 거고 분납한다. 자, 그럼 먼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가서 2억 350만 원, 2,785만 원, 1,041만 5천 원. 더 이상 정보 없죠? 자,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얘 먼저 쓰고 394만 원, 그리고 세액 공제 정기 2월 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500만 원 쓰고, 그랬더니 이 금액 빼고 공제받아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얼마 받아라는 이야기죠? 얘 두 개 받아라는 이야기죠. 지금 얘 두 개, 이만큼이 이번에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잖아. 두 개죠? 우리 두 개 넣었잖아. 이해가셨죠? 그럼 얘 둘이 더하면 얼마죠? 그러면 872만 1,550원이네요. 지금 얘 둘이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자, 얘는 저장해 놓고 일단 닫지는 말고 여기에 받아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200만 원이고 원천 납부 세액이 88만 원이고, 그리고 분납하겠대요. 258만 5,450원. 그래서 1차분은 딱 1,000만 원. 자, 그럼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는 작성이 되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지금 문제에 세액 공제가 몇 개 있죠? 세액 공제 두 개 있죠? 하나는 감면이잖아요. 지금 감면은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2번 서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세액 공제 원이 아니고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가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쉬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부터 쓸까요? 자, F2번 누르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최저한세 제외 2020년 올해 얼마야? 200만 원. 얘는 2월 시키는 거 없이 전부 다 공제되니까 넘어가면 되고, 최저 배제 눌러서 2020년도에 200만 원 써주고, 그리고 확인 하셨나요? 다음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에서
F2번 누르고 지금 정기 이월된 게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고 예, 정기에 발생한 거죠. 2019년도고 이월된 금액이 500만 원이고 그죠? 그리고 얘가 그래서 1차 년도에 이번에 500만 원 한다고 들어온 거예요.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럼 미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죠? 그렇죠. 여기에 적혀있는 이 금액이죠. 21만 8,450원. 이 금액을 여기 최저한세 적용 따른 미공제인 21만 8,450원을 써주면 되죠. 그러면 얘 뺀 나머지가 이번에 공제되고 이 금액도 차기로 이월시킨다. 그럼 내년에 2차에 들어가겠지.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저장하고. 자, 이러면 끝인가요? 제가 얘 작성하면 같이 세트로 작성하라는 애가 있었죠? 끝나고. 그럼 이제 얘네들 끝났으니까 합계표에 가서 불러오기 하고. 자, 불러오기 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니까 세액공제니까 여기 200만 원 들어왔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니까 여기에 들어왔죠. 그럼 뭐가 또 들어와야 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있죠. 얘는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이죠. 얘는 지금 우리가 들어오라고 입력해 준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기에다가 우리 394만 원, 394만 원으로 써줘야 되겠죠. 지금 얘하고 얘는 들어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거 없잖아. 시험에서는 얘는 채점 기준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얘까지 넣어줘야 정확한 거죠. 예? 예? 1호사가 이게 뭔 말이에요? 어? 아 이거네?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니죠? 잠깐 1호사? 아 특별세액 감면이었어요? 응 특별세액 감면이네. 죄송해요. 제가 한 걸 잘못 봤어요. 웬 창업이었네. 여기에 394만 원, 394만 원 써야 되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서식들 하나하나 놓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때 사람들이 하도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거 기출 문제 답 보면 한 개당 0점 몇 점씩 다 적혀 있어요. 이거 하나 전부 다 안 해도 0점 몇 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까지 다 하고 얘 안 풀었죠? 이거 안 열었죠? 이게 0.4점이잖아요. 그러면 5.6점 주는 게 아니라 6점이에요. 문제당 다 올림해요. 그래서 세무유급이 의외로 이의제기 신청이 없는 게 점수 나왔을 때 이의제기 신청 없는 게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몇 점이 높아요. 그 이유가 올림해서 그래요. 다들 자기 예상보다. 그러니까 막 문제만 보고 점수 안 나올 때는 문제가 어떤 니모니 그러다가 점수 나오면 그다음 말 잘 안 해요. 생각보다 관대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점수가 다 배점이 되어 있고 그 문제당 올림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최대 운 좋으면 6점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10점이나 올라갔어요? 와 하늘이 돌아오면 10점이 올라갔는데 왜 날 또 만났어? 야 그래도 본인 점수 보고 깜짝 놀랐겠네. 그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그래서 정말 세무유급은 점수 가지고 화내는 사람은 많이 못 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는 끝났고, 자 이제 548페이지로 가봅시다.
지금 548, 그 전에 547. 오셨나요? 자, 우리 가산세 내용인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산세액 계산서에 문제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라는 게 있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그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이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받고 소득세법에도 있고 법인세법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 무신고 가산세 몇 %죠? 우리 기한후 신고할 때 20%였죠. 그럼 과소 초과한 거, 과소 신고는 10%죠. 똑같아요. 그럼 무신고 20%인데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 과소 신고는 1개월 이내 하면 90%, 3개월 이내 하면 75%. 그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조금 있다면, 자, 무신고에서 법인세법은 우리 방금 했던 산출세액의 20% 이거 하고, 그리고 수익금액의 0.07% 하고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은 우리 또 경비가 많아서 송금이 많아가지고 작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감면받아서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큰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서는 매출액의 0.07%에서 얘가 더 크면 이걸 가산세로 하겠다는 거예요. 감면은 똑같이 1개월 이내 하면 50%, 뭐 3개월 이내 하면 30인가? 뭐 그런 식으로.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당하면 40%에 이거 가지고 더블로 하는 거고, 부당이니까. 과소신고는 10%. 똑같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납부불성실, 미납납부세액, 옛날에 제가 누락한 납부세액 말한 거 곱하기 대상인수 곱하기 만분의 2.5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만 하는 거지 시험에 안 나와요. 똑같다고 보란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봐도 되니까 가산세 계산서에서 여기 신고 납부 가산세 있죠. 여기에 무신고 일반의 누락한 납부세액, 그다음에 수익금액 쓰면 이거 두 개 중에 큰 거 컴퓨터에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한다고 하얀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소신고하면 여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리 늦게 내면 날짜 누르면 며칠 21년도 3월 30일인데 언제 했다, 금액이 얼마다 하면 만분의 2.5로 계산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안면 있는 내용들이죠. 보여주는 것만 좀 틀리지. 지금 방금 얘도 특별한 게 아니라 과소신고 그리고 기납부세액 과다 초과 환급 받는 것처럼 기납부세액은 많이 써가지고 작게 낸 거죠. 그런 나쁜 짓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미제출 가산세 여기를 기억해야 되는데, 얘가 3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적격 증빙 안 받은 거. 그런데 3만 원 초과 적격 증빙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 간이가세자한테 뭐 하는 경우는 적격 증빙 못 받는 데 있겠죠.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또 우리 그 공과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거 영수증 해주는 거 봤나요? 그럼 고지서가 영수증 역할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3만 원 넘어가도 적격 증빙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 농어민도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만 나올 거니까, 그럼 제가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하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때까지 안 하면 이제 1%인데 3개월 이내 하면 0.5% 감면. 자, 그리고 주식 등 상은 변동도 미제출하게 되면 1%예요. 3개월 이내 하면 0.5%.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지연발급은 1%. 세무계산서는 똑같죠. 그리고 전자계산서도 당연히 우리는 꼭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미전송, 지연전송 적혀 있는데 얘가 지금 퍼센테이지가 조금 틀리죠. 그죠?
지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때 거 지금 조금씩 한 템포만 늦게 넘어오고 있어요. 가산세가 옛날에 좀 높았던 걸 지금 한 템포 늦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세금 계산서는 여기서 가산세 안 준다 그랬는데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죠. 얘는 매출 그런 게 아니고 면세 사업자도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협력의 의무 있잖아. 그거 안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면세 사업자가 그거 안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할 거니까. 그럼 별로 안 어렵겠죠? 자, 그래서 가산세 문제 706페이지로 갑시다. 죄송해요. 706페이지 말고 608페이지로 먼저 갑시다. 608페이지. (1, 2, 7, 7)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하시오. 작성하고 불러오면 나와요. 자, 그럼 1번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2020년 10월 5일 날 수정 신고했대요. 자, 누락한 세금 계산서 얘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어디 쓰죠? 도저히 못 찾겠죠. 얘 지금 증빙이 뭐였어? 세금 계산서. 이건 법인세법이 혼낼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함정이에요.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기 확정 부가가치 신고 시 제출 누락한 매출 계산서. 겸용사업자는 당연히 계산서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돼요. 계산서 발행하고. 근데 이거 안 냈다고 해서 부가세법은 혼 안 낸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이 혼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서 아직 미발급한 상태래요. 그러면 2천만 원만큼 우리 가산세 명세서 와서 계산서 미발급 2천만 원을 쓰고, 다음 3번 2020년 1분기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4천만 원 있네요. 자, 1분기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4월 30일까지. 그럼 3개월 이내하면 50% 감면인데 4월 30일이면 3개월 해봐야 7월 31일이죠. 그런데 10월 달에 쓰니까 감면 안 되네요. 그러면 4천만 원을 지급 명세서에 4천만 원을 쓰고, 얘는 감면 안 되니까 그대로 1%. 자, 다음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 3만 원 초과 금액으로서 정규 증빙 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다. 예? 지출 증빙 서류 미수치 1000만 원이다. 그럼 총 가산세가 100만 원이죠. 저 아래 가면 자, 저장 버튼 누르고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로 가서 여기에 100만 원 쓰셔도 되고 블로기에서 딴 거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100만 원 들어가 있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 끝이에요. 자, 다음 717페이지로 갈게요.
자, 회사는 1286. 하셨나요?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산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당사가 지출한 금액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명 서류를 갖추고 있다. 지출한 금액 1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얘 합이 1000만 원인가 보네요. 자, 임차료가 있고 240만 원인데 일반 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였다. 자, 임차료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줬어요. 되나요? 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 때는 되는데 일반 과세자라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가산세 대상이 되네요. 간이 과세자였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간이 과세자면 일반 과세자니까 여러분 사무실이 여러분 있는 곳이 건물이 여러분 회사 건물 아니면 세금계산서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저한테 왜 꼭 건물 월세는 세금계산서 그 발행해 주나요? 그러길래 내가 신용카드 주면 웃기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카드 단말기 와서 월세 달라 그러면 웃기지 않나? 그죠? 그래 월세 내러 관리사무실 건물 사무 관리실 찾아가지고 카드 끌고 오면 웃기잖아. 그래서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했는데. 자, 차량운반부 보면 자,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거래명세서 받았어요. 자, 되나요? 지금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업원 개인이잖아. 이 사람한테 증빙 뭐 받을 수 있어? 없잖아. 그죠? 그럼 얘 문제 없겠죠? 얘는 가산세 대상 아니에요. 얘는 가산세 대상 아니고. 자, 세금과 문과금이 있네요. 회사부담분 국민연금을 지급한 지로용지가 있어요. 국민연금이네요. 그러면 지로용지가 있으면 얘는 증빙해 주니까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복리후생비 140만원, 전부 거래건당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이고 간이 영수증 받았대요. 얘는 전부 다 가산세 대상이죠. 자, 다음 회계 담당자 실수로 1분기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법정 제출 기한까지 제출 못하여 7월 25일까지 제출하였다. 얘는 가산세고. 자, 그럼 1분기 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죠? 4월 30일. 그런데 얘는 3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 3개월이 7월 31일 감면되죠. 자, 우리 다반지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가 7월 10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때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는 걸로 그냥 공부하세요. 그러면 얘는 50% 감면 0.5%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 지급 명세서, 지급 명세서가 아니라 적격 증빙 안 된 거. 그리고 얘 일용직 지급 명세서 거 50% 감면. 자, 그럼 가산세 계산서에 가서 미제출 가산세에 240, 140 더하면 380만 원이고. 다음 지급 명세서에 800만 원이고 0.5%로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장. 다음 706페이지로 가서 이거 하고 싶시다.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하면서 막 가산세 계산서도 쓰고 막 그래라고 적어놓은 문제예요. 1285.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세율은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앞 문제와 불러온 자료들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 보여주면 지금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고 가산세 계산서 작성하고 두 개 적혀 있죠. 그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 쓸 건데 손익계산서 알려주면 단기순이익 쓸 거고, 자, 이때 법인세 비용 항상 체크하는데 입금산입 관련 가산조정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으면 얘 더해서 써줘야겠죠. 이 앞에 문제는 들어가 있어서 신경 안 썼고 이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더해 줄 거고, 차감조정 내용들 들어가 있고, 다음 2월 교선금이 2017년, 2018년, 2019년 전부 다 문제 없죠? 2010년 이유권 다 되니까 전부 다 교선금 공제되는 거고, 다 합치면 600이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단기의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으로 500만원 납부했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관련 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조회해서 반영하래요. 일단 들어가서 그냥 불러와 버리고, 증빙 관련 자료 보면 2020년 1분기 1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천만원을 6월 30일에 지출하였다. 자, 그럼 얘 늦었지만 가면 되겠죠. 이제 0.5% 할 거고,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 3만원 초과 금액으로서 정규 증빙 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2천만원이 있다. 그럼 얘도 우리 2천만원 2% 가산세 될 거예요. 자, 그럼 가산세 계산부터 먼저 볼까요? 6번 자료의 첫 번째는 4천만원인데 50% 감면이고, 두 번째 점에 2천만원이고, 하셨나요? 자, 얘는 이렇게 저장하면 얘 작성 끝났고 60만원이죠. 다음 원천납부세액 조회하라 그랬으니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가서, 자, 위에 블록이 있죠. 블록이 클릭해서 확인하면 7만원이네요. 저장하고, 하셨죠? 그냥 열어서 블록이 있어요. 자, 다음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가서 뭐 나머지 다 무시할 거니까 이거 두 개만 불러오면, 이용하면 블록이 하면 60만원 7만원 들어왔죠. 60만원 7만원 직접 쓰셔도 되고,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거 쓴 거고. 그럼 이제 1번에 자료 1번에서 단기순이익 1억 4천만원이고, 자, 가산조정은 입금산입에다가 법인세까지 더해서 2240만원이고, 차감조정은 1170만원이고, 자,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는 정보 없죠. 지우고, 2월 교손금은 전부 다 되는 거 300, 200, 100, 600만원 되고, 나머지는 정보 없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100만원, 제외 대상이 400만원, 가산세는 불러온 거고, 중간연합세액은 500만원, 원천납부세액 불러온 거고,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이 500만원 나오면 끝난 거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